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계하자고 건의하였다. 육조 직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누구예요? 태종 아니면 세조인데? 지금까지 결의를 없어 논의하지 못했으나, 그리고 뭐 힌트를 안 주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하륜이 어느 때인가를 모르면 이 태종인지 세조인지 모를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일 테지만, 우리 한능검은 그러지 않습니다. 태종과 세조를 둘 다 던져주고 알아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읽어봅니다. 소거를 해서 없애보면 태종 아니면 세조가 나올 겁니다. 금소괄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이건 세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2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조선 선조 때 해당합니다. 복습을 또 한번 해봐요. 훈, 총, 수, 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훈련도감은 선조 때, 어총수는 광인효연 인조 때, 그리고 금이영은 숙종 때 설치가 되죠. 그 중에서 수도방위를 맡은 거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 중에서 인조 이후에 광인효현 하게 되면, 효종 때 오게 되면은 어영청이 북벌의 중심 기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은 선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선지 3번 읽어봐요.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 문신제 뭐 또 나왔죠. 군주이자 스승 영정조 시대 중에서 정조 때 해당합니다.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성종이죠. 그러면 이미 뭐 태종이나 세조가 안 나왔죠. 5번이 태종이나 세조가 나올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을 시켰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대신을 견제하는 걸로 낭사 위쪽에 관원들을 다 없애고 독립을 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육조 직계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 이게 어느 때에 해당합니까? 태종 때죠. 정답은 태종이다. 우리가 뭐 하륜이라는 이 신화가 태종 때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외울 건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좀 들어간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선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왕은 우리나라의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자영을 떠서 활자를 만들었다. 왕이 시서 좌의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 10만 자를 주저하게 하는데, 이것이 개미자이다. 개미자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어요. 반면에 세종 때는 뭐 활자가 굉장히 많지만 갑인자가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개미자와 갑인자만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성종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우리 숙종 때 가게 되면 이제 청나라의 요구로 조사를 하고 그 국경지대를 조사를 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숙종 때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그 이상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3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가지고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 전 문제에서 본 거죠. 태종 때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뭐 답이 3번이네요. 4번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시전상인이 금 난전권이 있었죠. 금한다. 난전을 금한다. 난전을 금하는 금 난전권이 있었지만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금 난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권을 유기전 6가지 상품에서만 누리게 되는 거죠. 언제예요? 정조 때가 됩니다. 5번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도 나온다고 했어요. 이시해의 난 하게 되면은 여기 함길도 했죠. 뭐 혹은 뭐 함경도. 우리 출제에는 계속 함길도라고 명칭이 나오니 그때 명칭이 나오니까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뭐 유양소하고 관련이 된 건데, 유양소 문제가 뭐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유양소는 이제 조선 초에 설치가 됐다가 막 태종 때 폐지가 됐다가 세종 때 다시 만들어졌다가 세조 때 또 없어졌다, 성종 때 또 만들어졌다, 막 이런 식이에요. 이쪽 흐름이 좀 집현전 없어졌다, 홍문관도 생겼다, 그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그 유양소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본다. 유양소를 자꾸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해서 막 난을 일으키고 하니까 유양소를 근거로 해서 지역차별에 대한 막 불만 그런 거를 표출한 건데, 그래서 그때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이시에 난 하게 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 그냥 세조 때 일어난 난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 이 앞에 영상에서 본 거죠. 정도전이 있었다. 또 하나 붙여가지고 뭐 경제육전 하게 되면 조준이 있었다. 단도로 이거를 모르면,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가 틀리게는 안 나오고요. 조선 경국전은 이게 정도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육전 체계를 참조하였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도전이 너무 날뛰었던 좀 그런 경향은 보여요. 1번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다. 거의 똑같은 문제죠. 프레임만 다르지 이 전 영상에서 본 거랑 같습니다. 누가 지었는가?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진도별로 근접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암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번 칭제 관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묘청의 난에 관련된 그런 설명이죠. 조선 중기 때 몬골 귀족의 보수가 극대화된 때 이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고 김보식이 쓴 거 삼국 사기다까지 연결해서 암기해 둡니다. 3번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성립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때 관악의 위축의 원인이 된 사학과 관련된 거죠. 구제학당 하게 되면은 뭐 문헌공도라고 또 부르고 최충과 관련된 그런 고려시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부흥이 건립한 거죠. 서원은 딱 서원의 명칭은 두 개만 외워주면 됩니다. 백운동 서원 왜 유명해요? 이게 최초니까 그렇죠. 우리 시험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주세봉이다. 이거 이제 이게 뭐가 돼요? 최초의 사액서원. 사액서원 하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뭐막 노비고 뭐고 막 다 지원해주고 막 세금도 의무도 다 없애주고 한 최초의 사액서원. 이게 뭐예요? 소수서원이 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 거예요. 명칭만 노란색으로.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었다. 누가 건의했냐? 이왕이다. 이왕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되었다.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 이상을 안 벗어납니다. 또 읽어보죠. 5번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 이것도 반복되는 선지예요. 대동법이 이제 광인효연 이렇게 하면은 광해군 때부터 쭉 오죠. 대동법이 이때 실시가 되는데 경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가 돼서 전국 실시되는 거는 이제 숙종 때 오게 돼요. 숙종 때 가야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걸려요. 전국에 실시하는 데는. 이 가운데서 광인, 효현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김육이라는 인물이 김육이라는 인물도 좀 우리 시험에서 좀 출제가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지역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조 때, 효종 때, 현종 때 계속 김육이 확대해야 한다. 업적이 두 개예요. 대동법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시연역이란 게 있어요. 아담 샤리 만든 시연역의 도입을 계속 도입해야 한다. 추진한 인물이다. 그래서 대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주장 하나. 시연역을 도입해야 한다. 해가지고 조선 후기 가게 되면 이제 아담 샤리 만든 시연역의 도입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육 은근히 잘 등장을 해요. 이런 거 보면 한능검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그 외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하면은 어느 정도가 좀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인물은 김육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김육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보죠. 밑줄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봐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없는 자가 많아서 누린다고 세조께서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직전법이죠. 1초 만에 부르다가 끝까지 읽어봐야겠네. 성종으로 던져놓고 이 제도 세조께서 만들었다. 깜빡하면 제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과직관록이 되죠. 조선의 제도, 조선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거. 과전법이 조선 건국 전에 만들어져서 직전법으로 가면서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에게 주었고 죽으면 반납하는 거였는데 직전법에서는 현직에게만 주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직전법이고 직전법은 수조권을 직접 가지는 거잖아요. 직전법 내에서 직전법 내예요. 직전법 내. 즉 행사 방법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직접 걷어가는 거를 국가가 걷었다가 나눠주겠다 하는 거예요. 걷었다가 이제 뭐 다 써버립니다. 뒤에 가니까 없으면 어떡해. 녹봉제인데 녹봉이라는 건 원래 같이 줬어요. 원래 같이 줬는데 쉽게 말하면 녹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냥 아예 다 폐지한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녹봉만 주겠다. 처음부터 녹봉하고 이 수조권을 같이 줬었는데 앞으로는 수조권 자체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제 토지의 사유관념이 막 올라가게 되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는 문제예요. 1번 전지와 시제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건 전시과죠. 시제는 뭐예요? 땔감이죠. 이건 뭐야? 전지는 뭐야? 이 식량 나오는 거고. 과전법은 이제 시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의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흉품과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건 영정법이죠. 세종의 공법에서 우리가 세종 때 보면 이제 공법 하잖아요. 얼마큼 낼 건가 해서 뭐 전분 6등, 연분 9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4두에서 20두까지 내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제 시행하기도 어렵고 말이 좋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상상년, 상중년 그것도 되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착화가 됩니다. 계속 이 정도로 내왔던 거를 공식적으로 인조 때 가게 되면 영정법으로 알았어 뭐 그냥 사두만 내. 혹은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온 거는 뭐 사두에서 6두 이렇게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 정도에서는 그냥 사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픽스했다 고정했다. 이게 영정법입니다. 그래서 영정법이죠. 3번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3번이 옳은 설명이죠. 4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녹봉제에 대한 얘기죠. 수조권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5번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역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복습을 또 한번 하고 가요. 할 것도 없고 좀 체계적인 게 잘 문제로 안 나오네요. 전식과 역전, 녹과 이렇게 고려는 지나가게 되죠. 역분전, 전식과, 녹과전 일시적으로 원종의 개경 환도 이후에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전법이 실시가 돼서 조선으로 여기는 이제 넘어가게 되죠. 중요한 거 역분전하고 전식과가 되는데 전식과 중에서 경시, 목계, 문경,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중에서 인품을 고려한 거 시정전식과가 된다. 그리고 역분전도 인품이란 단어가 나오죠. 인성, 인품 이런 걸 고려한 거 역분전하고 시정전식과가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정도만 해도 뭐 문제가 안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 제도를 마련한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직전의 폐단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더군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이 문제였지. 그래서 소재지의 관청에서 조사하여 전세를 거둔 후 지급을 한다. 뭐예요? 관수 관급제죠. 과직관록에서 직전법, 과전법, 현전직 그리고 직전법으로 가죠. 현직만 플러스 수신전, 휴량전은 폐지를 한 거. 근데 직전법 내에서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수관급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관수관급제 하게 되면 성종 때 해당합니다. 직전법은 세조죠. 녹봉제는 명종입니다. 그래서 뭐 성종 때 실시된 관수관급제 하니까 관수관급제가 아니라 마련한 왕의 제위기간이니까 성종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죠. 성종 때 뭐 업적 지금까지 푼 문제들만 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1번 봐요. 설랑과를 통해서 신진사림이 등용되었다. 중종 때예요. 이거는 중종 때 조광조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 연중 이렇게 되죠. 연산군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돼요. 반정 공신이 막 날뛰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훈구파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거 신진사림. 이게 살인파 대표적으로 조광조가 되죠. 뭐가 일어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시대를 앞서간 인물 하면 뭐 정열입도 있지만 조광조도 있다. 너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제거돼 버립니다. 이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뭐 옳은 설명이죠. 3번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폐모살제 누구예요? 광해군이죠. 자, 4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완전 1, 2차 해가지고 조선 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뭐 뒤에 가서 또 탕평비도 뭐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요. 뭐 성종에 해당하는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